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크면서 책을 안 읽어요. 책 많이 읽혀봤는데 책 한 권도 안 읽은 옆집 아이가 성적이 더 좋아요. 책만 읽히니까 아이가 수학머리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아웃풋이 공부나 성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이게 맞나? 내 아이만 뒤쳐져서 적응하지 못할 거야. 이런 불안감들이 제일 많았어요. 책을 안 읽어줘서 그런가? 다른 책을 막 가지고 온다든지 책장을 막 넘긴다든지 그럴 텐데 얘가 자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낮에는 한 권도 안 읽더니 밤이 돼서 잘 시간만 되면 이러네? 지금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 교육계를 한번 들었다 놨던 키워드가 있었죠. 문해력. 이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책 육아에 관심이 없던 부모님들도요, 갑자기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화두가 되었던 게 어떻게 책을 읽혀야 될지, 어떤 책을 읽힐지, 이런 책 읽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독서 습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330만 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는 육아 카페에서도요, 책 육아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책 읽기 방법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책 육아를 해야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해보고 실패한 경험이나 성공한 경험들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방법을 알려드려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더라고요. 부모님 스스로 교육관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결국 초등 3학년만 가도 다 비슷비슷한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똑똑해진다거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거나 문해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책을 읽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책을 쭉 읽히시다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아웃풋이 어릴 때 공부나 성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크면서 책을 안 읽어요. 책 많이 읽혀봤는데 책 한 권도 안 읽은 옆집 아이가 성적이 더 좋아요. 책만 읽히니까 아이가 수학머리는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잘못된 책 육아 사례들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6개월은 수유나 수면 교육을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책 육아에 관심이 덜해요. 돌쯤 되면서부터 이제 옆집 엄마들이 무슨 교구를 들였네, 또 어떤 전집을 들여서 읽히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벌써? 난 하나도 안 하는데, 장난감만 있고 책도 하나도 없는데, 점점 아이한테 미안해지고 못난 엄마 같고 하루 종일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이게 맞나? 이런 불안감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다고 친정엄마나 주변 선배맘들이 또 어떤 조언을 해주잖아요. 잘 먹이고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엄마가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또래 친구 있으면 같이 놀게 해서 엄마도 좀 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건 그 시절 이야기고 지금 그렇게 키우면 내 아이만 뒤쳐져서 적응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육아라는 게 결국 아이가 스스로 앉고 걷고 듣고 말하고 읽고 이 단계를 쭉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요즘 너무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늘 옆집 아이와 비교부터 시작이 되죠. 같은 개월수인데 걸어.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아직 못 걷지? 또 조금 있으면 옆집 아이는 옹알이에서 막 10단어를 말하기 시작해. 왜 우리 아이는 맘마밖에 못하지?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촉감놀이를 못 해줬나? 책을 안 읽어줘서 그런가? 교구를 사서 놀아주지 않아서 그런가? 5만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작 아이 눈을 편안하고 즐겁게 볼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 검색하느라.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정말 제대로 된 육아서 몇 권 읽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져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걷고 말하고 읽을 때까지만이라도 느리지만 내 생각대로 꾸준히 가보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 육아 좋죠. 제가 독서 습관이나 책 육아 관련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시 아이를 낳아도 저는 책을 읽히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책 육아를 잘못 알고 실행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책 육아 관련 질문들 중에 이전 집 어떤가요? 이걸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 사세요. 아이가 엄청 좋아해요.
이런 답변 듣고 사시잖아요. 내 아이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책류가 잘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절대로 비싸게 주고 전집을 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시면 비싼 거 들여놓고도 아이가 안 읽어도 화가 안 나고 또 다른 거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비싸게 주고 아이가 안 읽으면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거든요. 유명하다는 전집은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거 한번 들이시면 판매자분이 몇 개월 있다가 다음 단계 계속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옆동에 같은 계월수 친구는 지금 자연관찰 들어갔고 명작 들어갔고 수학동화 들어가고 이렇게 비싸게 주고 전집을 샀는데 또 애가 잘 안 읽으면 카드 내민 내 손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요, 안 읽는 아이를 탓하게 된다니까요. 얼마짜린데 꼴랑 3권 읽고 마냐고 이러면서. 그냥 중고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전집도 좋지만요, 오랫동안 엄마들한테 사랑받은 스테디셀러로 구매를 하세요. 그림도 덜 자극적이고 내용도 따뜻하고 좋아요. 한두 권 빠진 전집은 중고도 엄청 저렴하거든요. 더 새 것 같은 것, 전권 다 있는 거 찾느라 아이 핸드폰 지워주고 검색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거, 저렴한 거 그냥 구매해서 오늘 읽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책육아 방법은요, 노는 아이에게 책 들고 가서 책 읽어주는 거예요. 책육아도 노는 것보다 좋은 육아는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천천히 꾸준히 노출을 시키는 건데, 아이가 책을 하루 종일 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맘카페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이 책을 샀더니 아이가 하루 종일 책만 읽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저 정도로 책을 읽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 책을 들고 아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틈틈이 읽어줘야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놀고 있는 아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 책을 읽어주면 안 되세요. 놀다가 아이가 두리번거릴 때 얼른 엄마가 책을 들고 읽어주면 관심을 갖고 다가와요. 그때 읽어주시면 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읽어주면 되니까 노는 아이한테 책을 먼저 들이밀지는 마세요. 이제 잘못된 책육아 방법 중에 세 번째는요, 책을 의무감에 읽어주시느라고 아이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책만 읽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책으로 아이와 상호 교감을 할 때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책육아가 되는데요, 몇 권 읽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어릴수록 아마도 집중력이 1분도 안 될 거예요. 다른 책을 막 가지고 온다든지 책장을 막 넘긴다든지 그럴 텐데, 그럼에도 어머님들이 꿋꿋하게 첫 장부터 계속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랑 그냥 얘기도 하고 책에 나온 그림도 보고 동물 소리도 내고 하면서 책을 통해 노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거쳐야 아이가 계속 읽어달라고 책을 가져오고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듣는 시기가 옵니다. 나중에는요, 엄마가 제발 그만할 정도로 책을 계속 가져오고 밤새 읽어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아이랑 눈도 마주치고요, 이야기도 하시고 책의 맛을 느끼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잘못했던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밤에만 읽어달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달라고 하는 순간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류가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전 책 읽어주기인데요,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걸 싫어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활동적인 아이라도 막 이불에서 구르고 뛰고 할 텐데요, 그 활동이 끝나면 아이도 누워서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 커서도 계속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이 생기는데요, 이때 밤에 유독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지도 않고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얘가 자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낮에는 한 권도 안 읽더니 밤이 돼서 잘 시간만 되면 이러네? 키가 안 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두 권 훅 읽어주고 불 끄고 얼른 자라고 할 겁니다. 저는 밤에 몇 시간이고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정말 목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육아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재우고 쉬고 싶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은 보통 낮 동안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이불에 누워서 편안하게 엄마 목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요.
우리 어렸을 때 왜 누워서 옛날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오는 잠을 뿌리쳐가면서 억지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는 드물 거고요. 어쩌면 정말 재밌으니까 정말 잠자기가 아까워서 책을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는 길지 않아요. 그런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아이가 책의 바다에 빠져서 확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시기가 2번 정도 왔는데 그 시기가 쭉 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밤에 읽어달라고 하는 시기에는 그냥 읽어주세요. 오늘 책 육아를 하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 읽기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신다든지 책 육아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아이와의 놀이나 상호교감보다 책만 읽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책 읽기의 효과는요,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초기에는 아이의 언어 능력과 이해력이 향상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부모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물론 아이의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막 책을 읽어주는 시기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시고 나중에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뒤늦게 독서 습관을 들이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책 읽기는 어린이 청소년기에만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평생 학습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길게 보셔서 하루에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꾸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어릴 때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아이에게 재미있는 책 한 권 읽어주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